노년의 후회 중 인생을 다시 산다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까? 노년의 끝자락에 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별거 없구나. 다시 산다면 완전히 다르게 살고 싶다. 호스피스 병실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임종을 앞둔 환자들 곁을 지키며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후회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살 걸 왜 그렇게 살았을까?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후회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돈을 더 못 벌어서, 더 큰 집을 못 사서?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임종 직전 가장 후회하는 5가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그들과 같은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한 분 한 분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후회, 더 용기 있게 살 걸. 한 75세 할아버지가 병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너는 재능이 있어. 미대에 진학해봐라 하시는데 그때 정말 기뻤죠. 하지만 문제는 아버지 반대가 심하셨어요. 그림 그려서 밥 먹고 사나?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라. 주변 사람들도 다들 그랬어요. 예술로는 못 살아. 가난하게 살 거야. 부모님 속 썩이지 마.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결국 공대에 갔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남들이 안정적이라고 하는 길로요. 회사에 취직했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남들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70년 넘게 살면서 단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매일 아침 회사에 가는 게 지옥이었고 퇴근 후 집에 오면 텅 빈 기분에 내가 뭘 위해 사는 거지? 이게 내가 원한 삶인가? 그리고 세월이 좀 흘려 45세 때에 우연히 미술 전시회에 갔다가 고교 동창을 만났어요. 그 친구는 화가가 됐더라고요. 너 그림 그리면서 잘 살고 있구나. 제가 먼저 물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웃으면서 돈은 많이 못 벌어. 근데 매일 행복해. 하루하루가 즐거워. 그 친구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눈빛이었거든요. 반면 제 눈은 어땠을까요? 거울을 봤을 때 죽은 물고기 같은 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생각했어요. 지금이라도 그림을 그려볼까? 하지만 또 포기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직장 때려치우면 어떻게 살아? 하자만 그건 핑계였어요. 두려움이었죠. 변화가 무서웠어요. 그렇게 또 3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의사가 그러더군요. 길어야 몇 달.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 인생을 가둔 건 아버지도 주변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걸요.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제 두려움이, 제 겁이 저를 가뒀던 거예요. 사실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결국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 말,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어요? 다들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쁜데 내 인생에 대해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병상 옆 탁자에 간호사가 갖다 준 스케치북이 있어요. 이제 와서 그림을 그려보는데 손에 힘도 없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젊었을 때 그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는 손도 멀쩡하고 눈도 밝았는데 더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 텐데 더 넓은 세상을 그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두 번째, 82세 할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공부가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시대 여자들은 그러지 못했죠. 여자가 무슨 공부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늘 그 꿈이 있었어요. 50대가 됐을 때 생각했어요. 지금이라도 공부해볼까? 하지만 또 포기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람들이 웃겠지. 창피해. 70대가 됐을 때 TV에서 80대 할머니가 대학에 입학하는 뉴스를 봤어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 두려워서. 남 눈치 보느라. 임종을 앞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어제가 20대였는데 오늘은 80대예요. 나중에, 다음에 시간 나면 이렇게 미루다 보니 인생이 끝났어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요. 남 눈치 보지 마세요. 누가 뭐래요? 그 사람들 당신 인생 책임져줘요? 나이는 핑계예요. 70이든 80이든 시작할 수 있어요.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두려움뿐이에요. 세 번째, 75세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하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지금 당장요. 실패하면 어때요? 안 해보는 것보다 나아요. 적어도 후회는 안 하잖아요. 남들이 뭐래요? 그거 신경 쓰느라 내 인생 포기할 거예요? 용기를 내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돼요. 그 한 발자국이 인생을 바꿔요. 저는 이제 늦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부디 제 후회가 여러분의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미뤄왔던 그 일을 시작해 보세요.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 살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네 번째 후회. 한 80대 할머니가 병상에서 평생 한 번도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정말 사랑했어요.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아플 때 간호해주면서 그게 다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로는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우리 세대는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55년을 같이 살았지만 서로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했어요. 그리고 후회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식이 없더라고요. 병상에 누운 남편을 보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구나. 남편 손을 잡고 귓가에 대고 말했어요. 여보, 사랑해요. 평생 고마웠어요. 그런데 남편은 듣지 못했어요. 이미 의식이 없었으니까요. 그 후회가 얼마나 아픈지, 왜 살아있을 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부끄러워했을까요? 다섯 번째 60대 아들의 이야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병문안을 갔어요. 아버지는 많이 약해져 계셨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엄격하셨어요. 저한테 잘했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한 번 안 하셨죠. 저도 아버지한테 그런 말 한 번 해본 적이 없었고요. 그날따라 아버지가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가장 후회되는 것 중 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자상한 손길 한번 건네지 못한 것, 바쁘다는 핑계와 무뚝뚝한 성격 탓에 사랑한다는 말도 못한 것이 미안하다. 아버지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요. 이제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해요, 아버지. 제 인생에서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게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나이가 드신 세대는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 사랑한다는 말은 창피해서 못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약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죠. 가슴에만 담아두면 상대방이 알아주겠지,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미안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가장 아픈 후에 임종을 앞둔 많은 분들이 말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표현할 걸.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이 세 마디가 평생의 위로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떠났고 제 마음을 전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떠나는 순간에는 이미 늦습니다. 가슴에만 담아둔 마음은 결국 전해지지 못하고 평생 후회로 남게 됩니다. 지금 당장 표현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말해보세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평생의 위로가 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말하세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표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말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후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제 후회 없는 인생을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임종을 앞둔 분들의 5가지 후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더 용기 있게 살 걸, 일만 하지 말 걸,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걸, 친구들과 연락하며 지낼 걸,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할 걸. 이 모든 후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첫째, 매일 작은 즐거움 3가지를 실천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들어보세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눈 감고 온전히 그 음악에 집중해 보세요. 단 3분이면 됩니다. 점심 먹고 나서 가볍게 산책하세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집 앞 공원이나 동네 한 바퀴만 걸어도 충분해요. 걸으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저녁에는 가족이나 친구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눠보세요. 오늘 어땠어? 한마디면 됩니다. 핸드폰 내려놓고 눈 맞추고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이 3가지 하루 30분이면 충분해요.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삶을 바꿔놓을 겁니다. 둘째, 남 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하세요. 하고 싶은 옷 입으세요. 이 나이에 무슨 하지 마세요. 좋으면 입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곳 가세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하지 마세요. 당신 인생이에요. 배우고 싶은 거 배우세요. 노래든 춤이든 악기든 그림이든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어요. 누가 뭐래요? 그 사람들 당신 인생 책임져 줘요? 100명 중 99명이 반대해도 당신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셋째, 미움과 후회는 빨리 내려놓으세요. 오래된 원망 아직도 붙잡고 계신가요? 그거 놓으세요. 그 사람은 벌써 잊었을 수도 있어요. 미워하는 건 결국 자신만 아프게 해요. 과거의 후회 계속 곱씹고 계신가요?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바꿀 수 없어요. 대신 오늘을 바꾸세요. 용서하세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요. 용서하는 순간 당신이 자유로워져요. 넷째, 감사와 웃음을 늘리는 습관을 만드세요.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이런 것들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어보세요. 웃긴 영상을 봐도 좋고 재미있는 친구와 통화해도 좋아요.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은 정말 짧아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가요. 나중에 다음에 시간 나면 이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새 인생의 끝에 와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솔직해지세요. 표현하세요. 즐기세요. 인생은 별거 없으니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진지하게만 살지 마세요. 오늘 이 순간을 즐기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마지막 당부. 오늘 저녁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사랑해, 고마워, 보고 싶어. 이 3마디 중 하나만이라도 해보세요. 이번 주말 하고 싶었던 일 하나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한 발자국이면 충분해요. 매일 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며 잠드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참 잘 살았다. 후회 없다. 행복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인생 아닐까요?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연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물 흐르듯 거침없이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한 세상 그래도 참 잘 살았구나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후회 없는 인생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후회가 아닌 감사로, 두려움이 아닌 용기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